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이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1일부터 14일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딱 이번에는요, 한 나라만 다녀와요.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 자, 어제부로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의 비서실 체제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 실장 체제였는데요. 이 정책실장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수석들 소관 분야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실장 체제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실장 체제로 바뀌면서 중요 정책 기능은 새로운 정책실장이 거의 다, 뭐라 그럴까요? 관할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새로운,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편하면서요. 이관석 기획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조태용 비서실장이 유임되고, 그래서 이 딱 투톱만 남고 나머지는 전면 교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느닷없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싹 바뀌는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도가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 그래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거의 확정적이 아닌가, 이런 동아일보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12월 1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국회에서 일전이 이제 불사가 되는데, 오늘 방송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 탄핵 의결 조치가 강행됩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어제 이제 민주당 의총이 3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이재명이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X망신 당한 거죠. 네, 이재명이 그럴 수밖에 없죠. 말을 바꿔도 N만큼 바꿔야죠. 이게 인간입니까? 정치인이기 전에? 이런 인간 빨리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민주당 당의 생명력이 없어진다. 예, 이미 이거는 사당화가 아니라요, 이재명이 신격화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매우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어제 성남FC 사건과 관련된 이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대 FC, 성남FC의 이 대표였던 곽순호 씨가 이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도된 대로 사실상 성남FC는 이 정진상 체제로 운영이 됐다.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이 보고 시스템 좀 바꿔달라. 그리고 정진상이가 개입하니까 이거 뭐 대표 완전히 헛소리 아니겠어요? 바꿔달라 그랬더니 그냥 바로 계약이 딱 종료가 돼서 쫓겨났다. 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남FC와 관련된 이 비리 혐의, 135억 정도가 지금 걸려 있어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요것도 전부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내외, 이제 11일에서 14일간 3박 4일이 되겠죠. 예, 지금 이제 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일정은 이제 국왕하고도 이제 정상회담을 하지만은요. 자, 반도체 이 장비업체, 이 본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네덜란드 이 국빈 방문은요, 61년도 이후에 처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 정상회담할 때 맨 먼저 이 간담회를 갖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 그리고 리셉션, 그 다음에 국왕대화와 친교 오찬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12일 날 일정이 되겠고요. 오전 일정이. 그리고 오후에는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이 벨트호번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 ASML 본사를 방문합니다. 자, 여기는요, 이 국왕하고 같이 방문을 하는데, 그야말로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기술 혁신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일 밤에는요, 이제 국왕 주최 국빈 만찬이 개최가 되고, 그리고 둘째 날인 13일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있는 헤이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하원 의장의 합동 면담, 그리고 네덜란드 총리와의 단독 면담 앤드 공동 기자회견 MOU 체결, 이런, 그리고 이제 오찬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찬이 끝난 다음에요, 이 류테 총리하고 마우리츠 하위스 미술관을 같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오후에는요,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서 암스테르담 궁에서 왕궁에서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또 삼전용사 그리고 유족 간담회 참석할 예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방문에서는요, 이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13일 날 저녁에는요, 윤 대통령 부부는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담례 문화공연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고, 여기에는 국왕과 왕비가 주빈으로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일부터 14일까지 지금 네덜란드 국빈 방문한다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또 이 방문도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말이죠. 8시니까 이제 지금 막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여기에 대한 이 제의 요건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바로 이어서 대통령께 보고되면 대통령이 제가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국회에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 이송됐는데요.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17일 날 국회로부터 이송돼 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시한이 바로 내일까지니까 이제 오늘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번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간호법, 그리고 이번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 다수당 독재를 하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이제 공포될 경우에는요,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아주 뭐 거의 100%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파업조장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방송상법의 경우는요,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들리고 추천 권한을 갖다가 이 직능장치 학계에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방송, 운동자, 좌파들한테 싹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친야 성향의 단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방송상법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가 지난 13일 날 우리 경제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그리고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이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에게요, 제의 요건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 안을 어제 제가를 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임명안을 제가했고요.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291표 중에서 찬성 204표, 그리고 반대가 61표, 기권이 26표로 임명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즉각 재개가 된 겁니다. 제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날 퇴임한 이후에 20일 만에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헌재 소장이 되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은요, 중도 보수가 5명입니다. 이종석, 이영진, 김영도, 정정미, 이은혜 이렇게 5명이고요. 진보파는 3명. 그래서 김기형, 문영배, 이미선. 그래서 이제 헌재가요, 드디어 이제 우리 쪽 이 사고를 가진 이 재판관이 이제 5대 3으로 지금 조정이 됐다. 그래서 조금 이제 헌재 판결 걱정을 좀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완전히 기울여 놓은 헌재 구도도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매우 중요한 이 구조의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는요,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이 실장 체제의 지금 이 대통령 비서실이 3실장 체제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보실장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이관섭 정책실장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김대기 밑에는요, 이 한호섭, 이도훈, 황상모 이 3명, 그러니까 정무, 홍보, 시민사회 수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실장 산하에는 경제수석 박준석, 사회수석의 정상윤, 과기수석은 아직 미전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100% 이 새로운 수석 비서관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요, 요거를 갖다가 지금 그림으로 여러분께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요렇게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비서실장이 있고, 안보실장이 있고, 정책실장이 있는데, 이 비서실장 밑에 있는 국정기획수석이 정책실장 장관급으로 승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관석 수석이 이번에 동시에 장관급으로 승진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 시민사회, 홍보, 그리고 경제수석실하고 사회수석실이 마찬가지로 정책실장 산하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정책실 산하에 과기수석실이 신설이 돼요. 그래서
정책실장이 뭘 움직이 중요 정책에 직접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그대로 1차장과 2차장 체제로 유지가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 새로 임명된 분들의 그 간단한 인적사항, 여러분들께서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일관하면요. 이관섭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한호섭 정무수석은 서울 출생이고, 한신대 철학과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황실장을 했고요. 이도훈 홍보수석, 강원도 홍천 출신이고, 연대 정액과,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의 황상무는 강원도 평창 출신이고 서울대 신문학과. 강원도 출신이 참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자, 그 다음에요. 사회수석 정상현은 전북 전주 연세대 행정학과. 그리고 박준석 경제수석은 서울대 무역학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보면요. 이 강원도 출신이 조금 많고 연세대 출신이 조금 많습니다. 연세대 출신이.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거론되는 인물, 법무장관으로 이분이 이제 제일 유력하다고 하네요. 김홍일 현 권익위원장입니다. 자, 최근에 전현희가 끝난 밤에 권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충청남도 예산 출신이고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권익위원장에 임명이 됐고,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수부장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직계 대선배가 되겠죠. 특수통이니까 중수부장. 2013년도에 이 검찰을 떠나서 한 10여 년간 세종 변호사로 있어 왔습니다. 자, 2009년도에서 11년까지 중수부장 아주 중요한 이 보직을 맡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권익위원장, 이 권익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법무장관으로 가장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검증 중에 있는데요. 가장 유력하다고 그래요. 강직한 성품으로 중수부장을 지낸 이 김 위원장이 장관 후보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수부장 퇴임 때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했고 지난 7월에 취임했다. 그리고 박성재 서울고검장,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또 몇 명의 후보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일 검사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임 금융위원장으로는 손병두 한국거래연구소, 한국거래소의 이사장이 지금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진복 전 정무수석은 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이진복 그 후임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요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요, 이제 오늘 결국은, 이동관 탄핵안이, 탄핵안 의결 절차에 진입하는데, 이거 뭐 168석이 밀어붙이는데 이거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장실 앞에서, 또 이 로텐도홀에서 심야,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숫자 싸움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연일 이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대책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의장실 바로 앞에 복도를 점령해서 우리가 이제 항의 지금 시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민주당 측에서는요, 이러한 또 참 기가 막히죠. 거꾸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동관 방탄 중단하라. 이동관 방탄 중단하라. 자, 이거는 이제 결국은요, 헌재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5대3인데 헌재 우리가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회, 그러니까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5개월간 일체의 집무가 중단이 됩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이제 이 방통위, 그야말로 식물 방통위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은요, 이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이.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취임한 지 지금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지금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위반한 적이 전혀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이재명 수사에 대한 방해, 보복 차원의 조치가 바로 지금 탄핵안이고, 특히 내년 4월까지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갖다가 야당에 유리한, 이렇게
통신을 식물 방통위로 만들어 가지고요. 현재 기울어져 있는 이 언론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이 계산이다. 이런 게 이제 분명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탄핵안이 상당한 또 이 파장을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총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총장의 이거, 지금 이재명이가 안경 고쳐 쓰는 거, 이 꼴 보십시오. 이렇게 3시간 동안을, 어제 의총을 열었는데요. 3시간 동안 내내 단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래요. 한마디도 못 한 거죠. 왜? 지가 말을 바꿨으니까. 어제 이제 의총의 핵심은 뭐냐? 전에대로, 그러니까 이제 병립형, 이 비례대표, 이거는요, 정당이, 받은, 국민으로 받은 이 표 비율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이제 비례의석을 갖다가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례의석이 50석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한 60% 얻었다. 그러면 6, 5, 30, 30석을 가져가고, 나머지 20석은 이제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단순, 비례대표제다. 단순 비율. 이게 이제 병립형이다 이거예요. 지역하고 비례하고 둘이 똑같은 비율로 가니까 병립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연동형. 요거는요, 본래 취지가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례대표를 딱 이제 총 비례대표를 정해놓고 이게 이제 그 지역에서 커버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대 정당이니까 지역에서 아주 두 정당이 거의 다 독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럼 나머지 비례대표를 갖다가 다른 군소정당이 나눠 가져가야 되는데 요게 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인데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이제 그 편법을 쓴 거예요. 자기네가 위성 정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정당이 비례대표를 다 가져가 보니까 본래 법 취지대로 정의당이라든가 무슨 당이라든가 무슨 당 조그마한 정당들이 가져가야 할 비례 의석수를 두 당이 먹어버리니까 이게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법 취지를 왜곡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성 정당은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위성 정당 만들 당이 누가 있겠어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래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냐? 어떠한 경우에도 위성 정당은 만들지 않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 75명의 집단 성명을 내놓고 그래서 이탄희 같은 사람이 나는 용인에 출마하지 않는다. 당에서 가라는데 갈게.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지 마.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그대로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나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런데 여기에 딱 돌을 하나 던진 거예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요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뭐하냐? 우리가 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파장이 이제 일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해서 말이죠. 이제 3시간 동안이나 어제 의총이 열렸어요. 근데 이 의총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나왔습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약속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선 공약을 뒤집어 버려서 옛날처럼 병립형 비례대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어제 벌떼 수시대 난리가 난 겁니다. 다만 지금 의총에서 그러니까 무려 28명이 발언을 했어. 그런데 이제 현실론이 약간 좀 현실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약론 이거가 이제 백중세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홍익표 이제 지도부잖아요. 홍익표는 이제 과거로 이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방점을 찍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원들 입장을 보면 반반인데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것은 이제 대선 공약 파기 아니냐 이런 게 있고 모든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모아서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 이러한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공약을 파기할 경우, 대국민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는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비명계들은 원래 약속대로 준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이 방지
요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친명은 무슨 소리냐? 그냥 뭐 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발언을 친명들이 했는데, 친명의 이제 핵심은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이게 이제 지금 정청래 같은 사람이 이제 앞장서서 지금 이제 이재명을 띄고 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비명계에서는 이제 이원호 의원, 이런 분들, 김종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깨면 안 된다,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청래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힘이 총을 들고 나오는데 내가 무기를 버리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위성 정당이라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미 지금 이걸 가지고는요, 지금 이제 이낙연, 그 다음에 김부겸, 그 다음에 유인태, 이런 지금 이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 이제 원로 또는 이제 중견들이죠. 예, 이런 분들은 일제히 지금 이재명이가 본래 대국민 약속을 깬 거를 지금 굉장히 지금 비판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면 충돌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김부겸, 지금 이제 전 총리가 되겠습니다. 김부겸 총리도, 말하자면 이제 이러한 것은 약속을 저버린 정치 퇴행이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선거제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힘이 병리평 회기를 주장하더라도 민당만이라도 단단한 원칙을 지켜달라. 준연동형 도입은 지역주의를 넘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가는 의지였다. 자, 이렇게 김부겸 총리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도 마찬가지로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칙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떠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어떤 지금 이제 어제 무슨 재판이 열렸느냐? 어제 이제 금요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남 FC 문제를 지금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성남 FC, 그러니까 후원금 사건이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두산, 네이버 이런 기업들로부터 지금 차병원 이런 데로부터 지금 이제 후원금을 받아갖고 135억, 정확하게 5천만 원. 요게 이게 지금 이제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하고 정진상이가 여기 이제 공범으로 딱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관련사 대표들, 김상은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 INS 대표이사, 이재경 전 투자가도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지금 재판이 진행됐는데, 어제 말이죠. 제2대 대표였던 곽선우 성남FC 대표이사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밝혔습니다. 구단 운영은 정진상 실장에게 맡겨놨으니 정진상과 상의해 결정하라, 이렇게 이재명이가 분명히 지시를 했다. 요거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공범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말이죠. 이 성남 FC 직원들도 자신을 건너뛰고 정진상한테 보고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당시에 말이죠. 이 홍보 마케팅 실장하고 경영기획 실장이 대표를 거치지 않고 이 정진상한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진상 결정에 따라서 사후 보고받고 결제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런 점도 전부 또 이 증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서 자기 자신을 건너뛰고 정 실장에게 바로 보고되는 이런 업무 방식, 결제 시스템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이메일로 이재명한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2015년도 11월 초순인데요. 그랬더니 그 직후에 당신 재계약이 어려워, 이제 다시 이제 보복 조치를 받은 것이죠.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성남 FC 대표 자리를 내놓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복,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이게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바로 요 대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성남FC,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하고 이제 한 묶음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는요, 반드시 법정 구속이 돼야 된다. 왜냐면 이게 말이죠, 이 135억을 해먹은 거 아니에요. 제3자 뇌물죄로. 예. 어마어마한 죄가를 지금 앞으로도 이재명이가 계속 져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본 방송을 마치겠고, 계속되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